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쇼핑 잘 하시는 분들은 비행기값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You're so good, but not for me. Don't try to be the person you'll never be. Can't see what difference. 안녕하십니까. 일본 낚시여행 낚시무사 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낚시를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낚시는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다른 주제를 조금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10월 11일부터 일본의 노비자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똑같이 여러분들께서 일본에 관광을 오실 수가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도쿄 위주의 이제 관동 지방을 중심으로 일본 아울렛 쇼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 신발, 잡화, 명품, 의류 뭐 다양하죠. 브랜드들이 지금 달러가 초강세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참 가격이 좋기로 잘 알려져 있는 면세점에서도조차 가격에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 면세점을 비교를 해보면 간단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면세점이 파는 제품과 한국의 유명한 쇼핑몰들 뭐 많죠. 뭐 롯데몰, 뭐 CJ몰, 뭐 지스샵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데를 비교하더라도 면세점이 오히려 가격이 비싼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뭐 제품이죠.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면세점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세점 쇼핑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일본에 오실 때 아울렛 쇼핑에 대해서 얼마나 이득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쇼핑을 하실 수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쇼핑 잘 하시는 분들은 비행기값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행을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일본 여행에서 아울렛 쇼핑에 대한 여행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뭐 쇼핑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크게 멋을 부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대신에 운동화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운동화. 구두 종류라든지 샌들이라든지 이런 거 신고 아울렛에 쇼핑을 오신다면 아마 지옥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울렛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많은 움직임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 이제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데 운동화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운동화를 챙겨 오시고 운동화를 신고 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캐리어는 내가 만약에 뭐 아울렛에서 그냥 쇼핑을 끝내겠다 그러면 입고 오시는 옷 한두 벌, 속옷 몇 개 외에는 캐리어를 최대한 비워 오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돌아갈 때 캐리어에 그냥 공간이 여유가 있게 딱 맞게, 아니면 뭐 부족함 없이 그렇게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엔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국내 은행에서 우대를 받고 환전을 해 오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지에 도착을 해서 환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환전을 해가지고 오시는 게 맞고, 그리고 혹시 모르는 이제 사태에 대비해서 비자라든지 이제 마스터 기능이 있는 그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꼭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쇼핑하러 갈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출발을 하셔야 되겠죠. 일본에 도착을 하시면 호텔에 먼저 체크인을 하시고,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주변에 관광도 좀 하시고 휴식을 좀 취하시면서 다음날
이제 아울렛에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아울렛에 가시는 날에는 가장 활동적이고 편한 복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 내가 외국에 왔으니까 멋을 부려야 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활동에 이제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가장 편한 복장.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 심플한 복장을 뭐 입고 오셔도 다 태가 납니다. 멋짐이 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있다 보면 사실 유명한 곳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 저 사람은 일본 사람, 저 사람은 중국 사람, 뭐 아시아계 얼굴만 보면 표가 나더라고요. 이제 옷 입는 스타일도 그렇고 한국인 사람들이 좀 세련된 것 같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장 시간에 맞춰가지고 왜냐면 이제 뭐 쇼핑 시간도 조금 방대한 시간이 걸릴 확률도 높지만 오후에 가게 되면 조금 인기 있는 브랜드의 이제 뭐 제품들이 품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장 시간에 맞춰가지고 조금 서두르시는 게 뭐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제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거의 다 쓸어갔습니다. 거의 진짜 막 중국인들이 지나가면 깨끗해집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뭐 중국인들도 오겠죠. 그렇다 보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이제 조금 쇼핑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치열함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장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아울렛에 동선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를 가장 먼저 빨리 가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차순위로 이렇게 나눠서 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 내가 가는 해당 아울렛에 내가 원하는 브랜드가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 낚시 여행 낚시무사. 오늘 소개해 드릴 아울렛은 두 군데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아울렛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뭐 두 군데 다 대기업이고 전국적인 이제 지점을 갖고 있는 아울렛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관동 지역 위주로 도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미엄 아울렛. 한국에도 있죠. 뭐 첼시 아울렛 뭐 이런 개념으로 프리미엄 아울렛인데 일본에서는 미쯔비시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텐바 프리미엄 아울렛. 고텐바는 시즈오카 현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일본에서 고텐바 프리미엄 아울렛은 아마 프리미엄 아울렛 또는 아울렛을 포함해서 가장 유명한 곳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주변에 이제 후지산이 있고 그리고 유명한 온천 하코네 온천이 가깝습니다. 후지산 관광 온천 플랜을 같이 짜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규모나 브랜드 개수 이런 면에서는 일본 전국 최대지 않나.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일본 전국에서도 막 오고 하는데 장점은 브랜드가 많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수가 많다. 다른 데 없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울렛 주변에 공기가 좋고 풍광도 좋고 경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후지산 하코네 온천과 가깝고 단점은 너무 커서 이동하는데 조금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운동화 무조건 필수, 편한 복장 필수. 얼마나 크냐면 버스를 타고 막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내에서 뭐 A구역, B구역, C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물론 도보로 다니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코로나 전에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관광객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사람이 많다는 거. 출발 장소로는 도쿄역을 기본으로 도쿄역, 신주쿠역, 그리고 시부야,
우에노, 이케부쿠로, 아키하바라 뭐 JR 기준 했을 때 거기서 버스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버스로 보통 출발하는 지역마다 시간이 틀리지만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요금은 이제 버스비가 편도가 1,800엔, 18,000원 정도 되고 왕복을 하면 좀 쌉니다. 3,300엔 정도, 33,000원이죠. 제가 왜 버스를 말씀드리냐면 전철을 타고 가면 뭐 무조건 한두 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리고 지리에 이렇게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버스 같은 경우는 한번 타면 그 프리미엄 앞에까지 딱 그대로 데려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편합니다. 버스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다음 프리미엄 아울렛은 사노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뭐 앞선 영상에도 한 번씩 이제 뭐 소개를 잠깐 나왔던 적이 있는데 사노라는 지역은 관동 지방에 이래 있으면 약간 위쪽에 이제 도호쿠 지방이라고, 관동의 위쪽이죠. 도호쿠 지방에 위치해 있고 장점은 조용하면서 쇼핑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도 제법 많습니다. 단점은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으면 그 주변에 뭐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유명한 신사도 있고 그리고 뭐 산호 라멘이 유명하고 뭐 감자 후라이가 유명한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크게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호 아울렛을 좋아합니다. 쇼핑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저는 어머니들이 그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죠. 뭐 이세미야케라든지 바오바오라든지 그 큐빅 모양으로 돼가지고 뭐 가방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어머니들의 거의 뭐 인싸템 뭐 이런 거라던데 저는 저희 엄마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 머플러 같은 이세미야케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사면 한 20만 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 혹시나 뭐 체크를 해봤는데 한 8,000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 프리 하면 10%더 빠지겠죠. 그렇고 뭐 바오바오 가방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5, 60만 원 하는 거 뭐 7, 80만 원 하는 게 거의 반값으로 사실 수가 있는, 대신에 이제 뭐 본 매장보다는 종류라든지 그런 이제 그렇게 조금 작겠죠. 근데 이제 산호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이제 이런 매장이 또 철수를 한다는 그런 뭐 소식도 있고 10월 말에 아무튼 그 브랜드들은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좀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출발 장소는 뭐 마찬가지로 도쿄역, 이키부쿠로역, 뭐 시간은 비슷하게 1시간 30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치바에 위치한, 도쿄 옆에 있는 치바에 위치한 시스이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시스이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나리타 국제공항이랑 가깝다는 그런 이제 가까운 장소에 이제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인원도 뭐 적당히 손님들도 적당히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관광이 재개되면 코로나 끝나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뭐 적당한 인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푸드코트가 넓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테두리에 이제 음식점들이 꽉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음식을 바로바로 선택을 해서 사서 넓은 장소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 다른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이제 이런 데 가면 그 로드샵 형태로 이제 음식점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줄을 서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크게 줄 설 필요도 없고 조금만 줄 섰다가 음식 받아와서 내가 먹으면 되니까 그게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단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G3 같은 경우에는 출발 장소는 마찬가지로 도쿄역 버스터미널에서 약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요금은 1,300엔, 13,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15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뭐 일정을 이제 다 해놓고 나리타 국제공항 예를 들어서 근처에서 뭐 숙소를 하시는 분들 있는 그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스케줄 맞추기도 편하겠죠. 그리고 근데 지금 나리타 공항에서는
버스가 이제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10월 11일 되면 이제 노비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곧 바로 재개가 되지 않을까. 나리타에서 버스는 360엔 정도, 3,600원 정도입니다. 그 외에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의 이제 다른 지역은 간사이 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사카 쪽에는 간사이 공항에서 전철로 한 코스 있는 링크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 뭐 다른 지방에도 여러 가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데, 링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오사카 공항이랑 한 코스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철로. 근데 저도 링크를 많이 가봤는데 코로나 전이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인상은 못 받았습니다. 뭐 일단 시설도 조금 낙후가 많이 됐고, 그때 코로나 전이라서 관광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특히 뭐 아시아 쪽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치여서 그런지 직원들도 조금 다른 아울렛에 비해서는 조금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청결도도 조금 약간 시설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관서지방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제 아울렛은 다른 회사입니다. 미쓰이 아울렛 파크. 미쓰이 회사는 일본에서도 정말 대기업이죠. 뭐 부동산, 금융, 뭐 은행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는 대기업인데,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정확한 명칭은 아울렛 파크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치바 마쿠아리 아울렛 파크. 일단은 치바 마쿠아리 아울렛 파크 같은 경우에는 도쿄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고, 마쿠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바의 신도시라고 하는데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도쿄 올림픽에서 이제 마쿠아리 메스에서 태권도 경기가 열렸었죠. 거기 이제 컨벤션 센터 같은 데인데, 그런 지역에 있는데, 장점은 이제 도쿄와 가깝다. 도심 한가운데 있다. 그리고 치바의 부분적인 관광도 가능하다. 치바의 서부라든지 북부라든지 도쿄 쪽과 가까운 치바 쪽은 또 관광이 가능합니다. 치바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남부라든지 동부는 조금 힘들고, 단점은 프리미엄 아울렛보다는 브랜드 수가 좀 적습니다. 브랜드 수가 적다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뭐 스포츠웨어라든지 일반적인 브랜드가 아니라 명품 브랜드가 제가 봤을 때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명품하고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가 좀 작았고, 일반적인 이제 스포츠웨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똑같고, 그리고 여성복 이제 이런 캐주얼이라든지 이런 일본의 자체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 뭐 프리미엄 아울렛도 마찬가지고 그런 브랜드가 많습니다. 그런 매장이 보통 50%에서 90%까지 할인을 합니다. 뭐 스커트라든지 원피스라든지 뭐 자켓이라든지 점퍼라든지, 여성분들은 또 그런 쪽에 참고를 하면 아주 좋은 가격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출발 장소는 이제 도쿄역에서 JR 계이호선을 타면 3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카야마 마쿠아리 역에 도착을 합니다. 내리면 바로 아울렛이 있습니다. 아울렛 파크 옆에 이제 빌딩들이, 높은 빌딩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또 유명한 식당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쇼핑을 하시다가 좀 피곤하고 이러면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쉬시면서 충전을 했다가 다시 쇼핑을 하셔도 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렛 쇼핑할 때 제가 쇼핑 팁을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미쓰이 아울렛 파크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를 보시면 어플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렛은 기본적으로 텍스프리입니다. 면세가 된다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10% 면세가 되는데, 아울렛 어플이나 홈페이지에는 보통 5% 그런 쿠폰들이 많습니다. 뭐 두세 개 이상 구매를 하면 더 추가가 할인이 된다든지. 그런데 이제 이게 텍스 프리를 받게 되면 그 혜택은 무관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면세를 받으면 그
혜택이 없는 거죠. 근데 5% 받는 것보다 10% 텍스 프리 받는 게 더 이득이죠. 그럴 때는 뭐 당연히 면세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그 달에 이제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있으면 20% 할인을 해줍니다. 총액에서. 크죠. 20%면 아울렛 금액에서 20%가 할인된다는 거는. 뭐 여행 가실 때 뭐 생일이 그 달에 생일이 있으신 분이나 주변에 일행이 생일이 있다. 그러면 일본에 도착하셔가지고 어플을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자기 계정 그대로 계산할 때 보여주면 추가로 20% 할인이 됩니다. 100만원치 구매하면 20만원이 빠진다는 거죠. 네. 크죠.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15,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이것도 아울렛에서 산 건데 저는 나이키 절대 정가로 안 삽니다. 아울렛 가서 쇼핑을 하지. 여기 보시면 뭐 디자인도 이쁩니다. 개 한 마리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이쁜 티셔츠도 많고 의류도 가격이 좋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맥스가 조금 한국이랑 비슷했던 것 같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운동화들은 쌌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만 판매가 되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똑같은 거는 뭐 굳이 외국에 나와서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없는 그런 일본에서만 판매되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고 즐거운 쇼핑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이제 아울렛에는 뭐 기념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할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텐바 같은 경우에는 후지산이 있기 때문에 후지산 모형을 한 뭐 선물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과자 종류 뭐 다양한 기념품이 있고 또 다른 지역을 가시면 그 지역에서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렛 안에서 한국에 돌아가실 때 선물을 뭐 사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울렛 안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도쿄 바나나라든지 이런 뭐 빵 종류나 과자 종류는 면세점을 가야 되겠죠. 뭐 공항의 면세점이라든지 그런 것만 이제 거기서 구매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일본의 아울렛 쇼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곧 노비자가 재개가 되면 한국뿐이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을 들어올 겁니다. 한국 분들도 쇼핑을 하심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본에 오시면 오랜만에 일본에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시고 그런 기분으로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